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인공지능 with 파이썬의 저자 이영호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모두의 인공지능 with 파이썬이라는 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첫째 마당으로서 인공지능의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총 세 가지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인공지능의 개념. 요즘에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그 머신러닝은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한번 실제로 케라스라던가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서는 우리가 넷째 마당에서 체험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그런 프로그래밍 도구 없이 인공지능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인공지능 개념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공지능. 네, 여러분. 인공지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죠.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정말 요즘 포털 사이트라든지 신문 기사라든지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항상 여러 곳에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간단히 생각하면 바로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능이란 무엇일까요? 그렇죠. 지능이란 어떻게 보면 이 지능이라는 그런 정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바로 지능이라고 하죠. 뭐 계산이라든지 문서 작성 따위의 지적 작업에서 성취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적응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지능이 높다, 지능이 낮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성취 정도가 높다, 낮다에 따라서 그 지능 또한 우리가 판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든 것을 바로 인공지능이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사용한 사례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서는 뭐 두 가지만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흉내낸 기계들은 다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구글의 음성 인식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무인 자동차라든지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는 음성을 듣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누가 하는 말을 딱 듣고 아, 이 말이 무슨 말이다라는 것을 지능을 통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기계가 이런 능력을 갖춘 것, 바로 인공지능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뭐 전단지인지 아니면 커다란 뭐 이런 종이 박스인지 아니면 쇳덩어리인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인식하는 것 자체도 지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이렇게 피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밟고 지나가도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판별을 내리고 인지를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인공지능을 사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책에서는 이렇게 사례를 들었죠. 사람이 지나가다가 떨어진 돈을 봤어요. 돈을 봤는데 횡재했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딱 들었는데 뒷면에 보니까 전단지였어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지능을 사용한 거죠. 그죠? 눈이 이렇게 길에 떨어진 지폐를 바라보고 그죠? 지폐다 라고 인식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광고지인지 진짜 지폐인지를 구분하는 능력, 바로 우리의 지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인공지능에서는 이런 지능, 그죠? 인식을 하는, 이미지를 인식하는 그런 인공지능 또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면 머신러닝이 많이 나오죠, 그죠? 이 머신러닝이란 무엇일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 분야가 있으면 이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머신 러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머신러닝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사용해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 기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요리사가 여러분 보면 요리사가 이렇게 빵 반죽을 가지고 있죠. 빵 반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빵 반죽을 오븐에다 넣어요. 오븐에다 넣으면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죠. 이처럼 머신러닝 또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도구를 사용해서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그 재료가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면 꼭 항상 따라오는 게 데이터가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으로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그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라는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머신러닝, 이거를 바로 직역을 하면 기계가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직접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계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빵을 넣는 게 아니죠. 빵을 넣는 게 아니라 빵을 만들 수 있는 재료만 넣어주는 겁니다. 재료만 어떻게 넣어줄 것인가를 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계에 넣어주는 방식은 아닌 거죠. 기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방식을 바로 머신러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머신러닝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앞에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전통적인 방식과 머신러닝이라는 방식 두 가지로 한번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다라고 하니까 약간 의미가 옛날 방식이다라고 느낌이 드시죠? 하지만 옛날 방식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방식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이 방식은 지금 오늘날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 대부분의 방식으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데이터를 넣고 프로그램을 같이 넣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우리가 곱하기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곱하기 2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곱하기 2라는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머가 직접 만들었어요. 어떤 변수가 들어오면 이 변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값을 세모라는 변수에 집어넣고 세모라는 변수를 프린트 해주면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고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죠. 예전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똑똑한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 컴퓨터에 넣어놨죠. 그러면 여기에서 네모에 5라는 값이 들어오면 아웃풋이 뭘까요? 10이 나오겠죠. 그죠? 5에다가 1을 곱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볼 수 있는 방식이 예전 방식이었다면 머신러닝의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곱하기 2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머가 짜주지 않아요. 머신러닝, 기계가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왕창 넣어줍니다. 자, 어떤 데이터를 넣어주냐? 이건 하나의 예예요. 2랑 4, 3과 6, 4와 8, 5와 10, 6과 12를 넣어줘요. 이 데이터를 넣고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아웃풋을 같이 넣어줍니다. 이렇게 같이 넣어주면 기계한테 딱 넣어주면 얘가 패턴을 막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면서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막 생각해서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는 관계가 곱하기 2라는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얘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쪽 방식과 아래쪽 방식의 차이가 어떻게 좀 보이나요?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프로그램을 직접 사람이 만들어줬다면 머신러닝 방식에서는 프로그램을 사람이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계가 스스로 이 프로그램을 생각해내도록 하는, 패턴을 분석하도록 하는 방식인 것이죠. 자, 그럼 이 머신러닝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데이터를 집어넣고 데이터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를 쑥 집어넣으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런 식으로 위에다 쏙 집어넣으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이 하나 완성된 겁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그죠? 사람이 직접 짜주지 않고 머신을 통해서 만든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머신러닝은 이렇게 데이터를 사용해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를 넣으면 그 데이터를 어떠한 식으로 처리하는지 프로그래머가 작성했다면 이제 머신러닝은 데이터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를 사용해서 학습했기 때문에 스스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특정한 데이터와 데이터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를 같이 넣어주면 기계가 관계를 찾아내고요. 이렇게 기계가 관계를 찾아내는 것, 스스로 무엇인가 하나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바로 기계가 학습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학습 재료가 바로 무엇이라고 했죠? 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은 이미 모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모두 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지금도 많이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개발을 하고 있죠. 하지만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데이터예요.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만들어지는 인공지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날 데이터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딥러닝. 네, 딥러닝. 우리 책은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 중에서 딥러닝을 만들어 보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 이 딥러닝은 머신러닝인가요? 여러분, 답이 뭘까요? 네, 답은 딥러닝은 머신러닝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 딥러닝 또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기계를 학습시키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딥러닝은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딥러닝이 곧 인공지능이다 라고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법이 바로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입니다. 그 머신러닝 기법에도 상당히 많은 기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법들은 데이터의 형태라든가 데이터의 성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법들,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알고리즘들 중 하나가 바로 딥러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딥러닝이 인공지능이다 라고 말하면 포함관계가 조금 이상하죠, 그죠? 네. 하지만 최근에는 유명한 인공지능들이 거의 대부분 딥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는 하긴 하지만 딥러닝은 머신러닝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딥러닝이 인공지능 전체를 대변한다 라고는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신러닝 기법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도 유튜브라던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나실 텐데 이런 콘텐츠들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죠? 추천할 때도 바로 이 머신러닝 기법으로 해주고요.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머신러닝은 학습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도학습, 두 번째가 비지도, 세 번째가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머신러닝의 학습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